사람들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 거의 매일같이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조사 업체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나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개를 갸웃할 때가 많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전화로만 요청드리다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한국갤럽 발표를 보니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네요. 소장님도 네. 이거 보셨죠?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조사 기관에서 임기 들어 가장 낮은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입니다. 37%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긍정 여론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아진 하락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무엇이 이제 원인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에 일단 평가를 유보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이렇게 찬반이 확 갈리네요. 확실하게 호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 이야기는 그만큼 이유가 또 부각되는 이유들은 그만큼 또 이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인데 명확하다. 명확한 것인데 음흠. 가장 높은 부정평가 이유로 나타난 것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그 다음은 또 경제 민생입니다. 예. 그만큼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워진 상황과 아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가 않죠.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것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37%로 긍정이 아하. 나타난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경제 민생 부분에 명확한 의사표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셨는데 문제는 바로 어제 다른 조사업체 리얼미터는 반대로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내놨거든요.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하고 정말 큰 차이가 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 방법이 다른 경우에 방법. 그리고 또 조사 기간이 다르고 예. 정확하게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를 받았던 조사인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예. 긍정평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30% 되었던 대통령이 잘하고 있던 긍정평가가 43.6%로 나타났는데 이건 두 조사 사이에는 일단 중요한 그것은 이제 조사 날짜가 차이가 있어요. 날짜. 네,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조사는 18일부터 조사가 돼서 20일까지 된 것이고 예. 한국갤럽은 19일부터 그리고 21일까지 된 것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사실 1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주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일 뭐 네. 어떤 것에 주목해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아, 기자회견. 예, 네네. 실제로 이 조사를 보면 매일매일의 결과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8일보다는 19일,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확 올라갑니다. 아, 기자회견 그 이유는 이후. 예, 아하. 기자회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요일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더 큰 이유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네.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네. 부산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높았습니다. 한국 예. 갤럽 조사는. 그런데 리얼미터는 또 정반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영향이 됐겠지만 네. 무당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국 갤럽의 조사에는 면접원이 이제 직접 물어보는 조사 방법이고 네. 리얼미터의 조사는 이제 ARS 자동응답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 방법도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조사 방법.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게 18일이라는 날짜, 특정한 네. 영향을 미칠 첫 만한 번째로는 일이 있는 일자가 포함됐느냐, 그 이후냐 전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조사 기관별로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럼요. 대면 면접이냐, 전화 면접이냐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 외에 또 지금 9119님 또 여러분이 유사한 문자 주셨어요. 조사 방법 차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선 전화 비중이라든지 휴대전화 그래서 비중이라든지. 이제 이 한국 갤럽의 조사에는 무선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아하. 일부 이제 집 전화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자동응답 조사이기 때문에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면
또 본인의 속내를 또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하. 특히 그런 경우가 바로 정당 지지율입니다. 소위 정당 샤이. 네, 이른바 네. 샤이 보수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네. 정당 지지율만큼은 한국 갤럽 조사에 비하면 음. 리얼미터의 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10%포인트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은 끄리낄 것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것이 아하. 본인이 정말 아주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또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아니면 또 직접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버튼을 눌렀을 때는 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쪽이라고 단언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아하. 이번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은 그런 무당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당층이 과연 어디 쪽으로 이번에 양 조사에서 좀 보수 쪽에 힘을 실어 주었을지 아하. 아니면은 또 진보 쪽에 힘을 실어 주었을지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에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리얼미터는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죠. 신년 기자회견.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의 응답과 관련해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더불어민주당 또 진보층의 이 응답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더 경우들이 적극 가끔 있는데 반영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미국도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걸 틀렸다 어떻게다 다른 내리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정답이 있으면 정답지를 해답지를 보면서 이거 틀렸어 할 텐데 그렇죠. 그래야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음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추세가 되는지 네.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2, 3주의 기간을 놓고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어쩌다가 한 주에 어느 한 주에는 네. 조금 다른 조사 방법이고 날짜가 하루 정도 틀리고 나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구나. 아하. 어느 쪽이 맞다라고 우리가 비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성격을 보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CNN이 조사를 하면 상당히 친민주당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폭스가 조사하면 네, TV 토론하고 공화당 나서 쪽으로. 예. TV 토론하고 나서 CNN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폭스가 하게 되면은 또 공화당. 그래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잘하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추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도 그래서 그런 그 영향을 줄까봐 네. 조사하는 의뢰처는 주로 안 밝힙니다. 그래서 아하. 조사 기간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 뉴스 하이킥의 청취자분들이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죠. 여론조사도 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에이 이거 그래도 같아야지 말이 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음흠. 한 2, 3주 간격을 보시면서 서로 어떤 추세가 나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근접한 조사 결과 수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네. 같은 조사 방법으로 음흠. 했을 때는 이 같은 질문으로 또 했을 때 예. 질문도 똑같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각 여론조사 업체마다 그 시기, 대상,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추세다, 추이다. 그렇죠. 쭉 어느 정도 기간 2, 3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네. 변하는지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문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문제 아닙니까? 언론이 그렇게 안 하고 한 하루 이틀 여론조사 결과 탁 가져와서 갑자기 막 소위 부산 말로 디비진다, 예, 예. 디비졌다 이렇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여론이 바뀐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아닙니까? 너무 단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그 기사의 인용의 근거가 됐던 것이 리얼미터의 조사인데 예. 리얼미터가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510명을 조사했는데 네. 부산, 울산, 경남까지 포함해서 191명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따지고 보면 한 80명 가까이 조사가 됐을 텐데 네. 그걸 한 번에 조사가지고 단언을 내리거나 단정을 내린다면 지나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추세를 보라는 말씀. 대통령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은
조금은 회복이 되는데 네. 아주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다. 아하. 지지층들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회복이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일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결국 음흠. 3차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백신의 확보 등을 보면서 예. 설 연휴를 간통하는 민심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도층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변수가 크고 음흠. 부산의 경우에는 가덕도나 다른 일반적인 정치 현황, 네. 대통령이 얼마만큼 부산에서 또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예. 정권 심판이냐 견제 아하. 어디 쪽에 더 힘이 실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1188님 말씀은요. 여론조사 의미 없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데요. 2149님은요. 제 주변에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40%씩이나 나오는지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극과 극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 정부는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하.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제 얼굴을 보고 네.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서는 더 이상 따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을 보면 네, 찔릴까봐 네. 날카로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 중에 더 이렇게 확 꽂히는 건 뭐냐면 무당층, 네, 부동층 이분들이 각각 그날그날의 이슈나 정책에 따라서 마음 표현에 따라 지지율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각 정당은 이 중도층, 무당층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 민심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에 어떻게 주목을 해야 할까요? 손에 잡혀야 되겠죠. 손에 잡혀야 된다. 우리도 MBC에 손에 잡히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체적인 거. 아, 너무 뜬구름 잡는 식 말고. 예, 선언적이거나 구두에 그치는 것보다는 예. 좀 더 명쾌하게 이거 남대문에 이 중소상공인 지원한다 그러는데 좀 불분명하면은 정말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 갔을 때 예.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50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150만 원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또 학생들 20대도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는. 그런데 리얼미터는 달랐거든요. 그게 또 대통령 지지율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는 어떤 걸 그들이 원할까? 과연 그들에게 등록금 지원이 지금 필요할까? 아니면 일자리가 더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우리 뉴스 하이킥의 목소리로 표현했는다면 네네. 저는 이것이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식 또는 탁상 공론식 뭐 말로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네. 손에 잡히는 그럼요. 이해할 만한 이런 안을 내놔야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바로 네.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